사람은 떠나도 물건은 남는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물건들에 묶여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결코 물건이 아닙니다.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비움은 자유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선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과거가 아닌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후살롱은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창가의 햇살이 늙은 나의 손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68세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원재입니다. 12년 동안 유품 정리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수많은 물건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아내를 떠나보낸 후였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때는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짐으로 변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남겨진 물건보다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늘 품어온 신념입니다. 30년간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명예퇴직한 후 우연히 시작한 유품 정리사의 길, 이제는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사람들에게 비움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제 소명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얻는 용기이고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가능성을 숨막히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세 이후의 삶,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주의 오래된 한옥마을 근처 조용한 제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쓸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1년 전 만난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그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있던 물건들의 무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박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도 그의 옷장은 그대로예요. 한쪽에는 여전히 다림질된 와이셔츠, 정가락에 개어진 넥타이, 늘 그랬듯 똑같은 위치에 놓인 구두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물건들은 기억의 풍경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아픔을 가두어두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유품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와 애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제가 유품 정리사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30년간 국어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이야기를 배웠지만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야 진정으로 정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박순이 할머니와 함께 며칠에 걸쳐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오래된 일기장, 여행사진, 손때 묻은 안경들,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의 추억을 존중하면서도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그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물건은 보내드려도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마지막 날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움은 망각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이 할머니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하더군요. 물건들로부터 해방된 그녀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미소 지어봅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통해 추억을 간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간 유품 정리를 하면서 배운 것은 진정한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은 단지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할까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은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해서 목격한 무의미한 짐들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난해 만난 김영철 씨의 사연, 그의 집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철 씨는 73세 은퇴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말 그대로 종이 지옥이었습니다. 책상부터 바닥까지 온갖 종류의 낡은 서류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죠. 보험 청구서, 오래된 통장 사본, 세금 영수증, 익명의 메모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쌓여있는 종이더미 속에서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버지 유산과 관련된 중요한 보험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2억 원대 보험금, 그런데 정작 보험 증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찾을 수 없다면 그 서류는 결국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함께 작업한 결과 놀랍게도 보험증권은 수십 장의 서류 더미 밑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소중한 문서는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유품 정리사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서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서류, 1년 내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즉시 폐기해야 할 서류, 특히 3년 이상 지난 영수증, 광고성 우편물, 중복된 서류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종이 서류를 무한정 쌓아두는 건 단순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마저 있습니다. 김영철 씨의 경우 약 15kg에 달하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파쇄 처리했고 정말 중요한 문서들만 스캔하여 디지털화했죠. 그의 표정은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 제 방이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서류함은 어떤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셨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종이 더미는 여러분의 삶을 일감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쓸 거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뇌어 본 변명입니다. 특히 오래된 전자기기를 대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이죠. 지난 여름 제가 만난 최진수 씨의 창고는 그 말의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진수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한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20년 넘게 쌓여있던 전자기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초기형 디지털 카메라, 고장난 녹음기, 망가진 전축까지 마치 기술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이건 아들 때부터 간직해온 녹음기예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테이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추억을 다시 들으려고 보관했는데 하지만 그 녹음기는 이미 수십 년 전 고장났고 테이프는 부식되어 소리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었던 추억은 이미 영원히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제가 그에게 조언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늘의 최신 기기는 내일이면 이미 구식이 됩니다. 더욱이 오래된 전자기기들은 만지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은 건강을 오염시키죠. 최진수 씨와 함께 그의 창고를 정리하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동 가능한 몇몇 기기들을 지역 복지관에 기증했고 나머지는 전문 재활용 센터로 보냈습니다. 그의 창고는 마치 마법처럼 환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상쾌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랍 깊숙이 창고 구석에 있는 오래된 전자기기들, 그 기기들이 진정 여러분에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단지 언젠가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나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간직해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추억입니다. 오래된 전자기기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최진수 씨의 창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의 아내가 보여준 옷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된 전자기기만큼이나 위험한 것, 바로 시간에 갇힌 옷들입니다. 이건 제 결혼식 때 입었던 원피스예요. 40년 전 스타일의 드레스를 꺼내 보이며 그의 아내는 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이미 옷감이 누렇게 변했고 녹물 자국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옷장 한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듯 했죠. 우리의 옷장은 종종 우리 인생의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체형이 변하고 유행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달라져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옷들, 그 옷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실제로 최근 만난 이미란 씨의 사례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직 경력 20년 만에 요가 강사로 전향한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그녀의 옷장은 말 그대로 직업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검정 정장부터 시작해 요가복까지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무려 50벌이나 되었습니다. 사이즈도 맞지 않고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진 옷들이었죠. 이렇게 많은 옷을 버리면 아까울 것 같아요. 이미란 씨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상태가 좋은 옷들은 기부센터로, 오래되고 해진 옷들은 재활용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이미란 씨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느꼈던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옷 고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여러분, 옷장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옷을 선택하세요.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옷은 편안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의 시작입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상된 물건들과 잊혀진 취미용품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창고나 물건 보관함에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나요? 작년 겨울 제가 만난 67세 박도윤 씨의 차고는 이러한 방치된 물건들의 대표적인 박물관 같았습니다. 그는 열렬한 낚시 애호가였고 20년간 모은 낚시 장비들로 가득 찬 공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구입한 루어 낚싯대예요. 그가 들어올린 낚싯대는 이미 부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금이 간 탄소 섬유, 녹슨 릴, 끊어진 줄, 마치 오래된 추억의 화석 같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한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수리하지 않을 물건이라면 과감히 버리세요. 박도윤 씨의 차고에는 온갖 종류의 손상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화분, 녹슨 정원용 가위, 찢어진 텐트, 고장난 카메라. 이 모든 물건들은 한때는 소중했던 추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무거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차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용 가능한 좋은 상태의 낚시 장비들은 지역 청소년 낚시 클럽에 기부했고 완전히 망가진 물건들은 전문 재활용 센터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박도윤 씨의 눈빛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취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방치된 취미 도구들은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되 물건은 떠나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또 다른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짝 없는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함께 당장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서류, 쓰지 않는 전자기기, 입지 않는 옷과 액세서리, 손상된 물건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은 짝 없는 물건들. 이 모든 물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지만 어쩐지 버리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련 같은 것들이죠. 지난 겨울 제가 만난 김혜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의 디자이너로 꼼꼼하기로 소문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서랍장은 놀랍도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양말 더미를 가리키며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를까봐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양말 10켤레 중 7켤레는 짝이 없었고 나머지도 구멍이 나거나 낡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방 서랍에는 뚜껑 없는 밀폐용기들, 손잡이 없는 머그컵, 한쪽만 남은 커트러리까지 마치 불완전한 물건들의 무덤 같았습니다. 불완전한 물건은 마음의 평화까지 흔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녀의 서랍과 수납장을 정리했습니다. 짝 없는 양말들은 대부분 과감히 버렸고
일부는 청소용 걸레로 재활용했습니다. 뚜껑 없는 밀폐 용기들도 정리했죠. 흥미로운 점은 정리가 끝나자 그녀의 표정이 놀랍도록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김혜연 씨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물건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물건들을 만나고 모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물건들과 어떻게 공존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12년간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건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정리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공간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첫째, 현재 필요한 것들. 둘째,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들. 셋째,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 이 세 가지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물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들은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들은 우리의 일상을 지지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건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른 이에게 도움될 수 있는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나누세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했죠.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애착이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물건을 계속 간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진정한 의미의 비움을 배웠습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물건들 사이에서 숨 쉬는 여유를 찾아보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동안 쌓아둔 불필요한 짐들로부터 해방되어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물건에 빼앗기지 마세요.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세요.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산소를 불어넣는 놀라운 여정. 지금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언제나 아름답고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인생 비법과 일상의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